저는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늘 인식해 왔는데 오늘 질문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나한테 질문하면 될 일을 나한테 자신이 없으니까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황교안 후보님 너무 말씀을 못 하고 너무 계신 것 청년 같아가지고. 정치인의 예.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다음번에 또 직접 아니 제가 여쭙겠습니다. 질문하는 시간 좀 예,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를 좀 지키세요. 그렇게 청년 정치인이라 이름만 걸고 그렇게 청년 정치 닿지 않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부 총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내가 5년 전부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걸 시비를 걸고 기자회견하고 떠들 때 그동안 계속 헤매왔습니다. 헤매왔던 자료 다 검색해 보셨습니까?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아니 자 질문 간단하다. 지금 검색해 보셨습니까? 네네, 봤습니다. 좋습니다. 다 그러면 봤고, 예. 이 땅 밑으로 터널이 100% 지나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터널 지나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리면 땅값이 올라가나요? 근데 그것은 뭐 지금 땅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아니, 평가가 뭐 굉장히 천문학적인 많이 시세 있고. 차익을 얻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안 얻으셨다면 아니, 이거에 대해서 아니, 정확하게 제 시세를 왜 제 말씀을 못 해주십니까? 질문에 답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니, 본인이 억울하시다면은 아니, 명확한 현재 시세, 매도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에요. 알려주시면 아니, 그게 대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 정치인이 서로의 룰을 좀 지키세요. 아니, 내 주도권 시간이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런 식으로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니, 참나. 지금 이 땅이 정확히 가격이 얼마 제가 올랐는지 질문을 알 수 간단하게 없지 하죠. 않습니까? 터널 뚫리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땅 밑으로 터널 뚫는 거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근데 그런 아니, 알고 서울의 계시냐고 대단히 묻습니다. 단지와 원래 교통이 열악한 그 알고 어떤 계시냐고 묻습니다. 산과는 다르다. 저는 그거는 아니,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비교를 아니 하시면서 산 밑에 터널이 뚫리는데 그게 무슨 교통로가 생겨요? 나 참. 아니 뭐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 가 보셨다는 황교안 후보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저도 필요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주도하던 민주당의 절대다수 울산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아니 알고 계시냐고만 묻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자, 또 근데 계속, 저는 울산은 자체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과 이제 당대표 후보가 되셔가지고 중앙언론 정말 전국 단위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아니, 것은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 게다가 천 후보님, 아까 아니 제 주도권 질문이신데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될 일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질문하는데 질문은 간단히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의 좀 지켜요. 지켜. 알겠습니다. 네. 아니 민주당 시의회뿐 아니라 민주당이 1년 반 전에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 진상조사특위를 민주당이 만들어서 활동한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온 것도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여당이고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당연히 비리가 있으면 다 조사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배하던 그 정권에서도 그 자기들이 진상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현장조사까지 다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다. 알고 계세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요. 진상조사를 한 번 해서 뭐 안 밝혀졌다고 해서 꼭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그런 식이면은 저희가 민주당한테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얘기예요. 여러 그 언론에 대해서 아까 황교안 후보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저런 법적 조치했지만은 30초 시간 어떤 드렸습니다. 의혹이 30초 시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해소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정권에서 사건을 뭉갠 거예요. 나는 내가 야당일 때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 사건 뒷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황교안 후보께 묻습니다. 그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저는 황교안 후보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2003년 전 우리 그 총선 때 조국 사태도 있었고 선거 직전에 그리고 울산 신작 선거 공작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악화되면서 선거 전 한 4개월 전쯤에는 우리가 잘하면 180석 되겠다고 하는 그런 풍문도 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유리한 국면에 있었던 4.15 총선에서 패도 역대 최대의 참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공천 잡음도 있었고 잦은 공천 번복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발표했던 비례대표 공천 취소하고 새로 발표하는 총거까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총거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3년 전에 했던 공천, 그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신 것이 도리다 생각하는데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이미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 대표가 된 것은 2019년 2월입니다. 그때 우리 당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지율이 8% 남짓이었습니다. 10%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당에 들어간 뒤에 한 달 만에 이게 2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때는 35몇 %였어요. 그런 기반을 토대해서 정권 교체도 이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완전히 죽을 뻔했던 정당이 살아난 점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당이 역대 최대의 참패를 했는데 당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니 그것도 당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로만 하시면 당대표가 되겠다 책임을 지신다 그러면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지 바로 다음 당대표에 나온다는 것이 과연 그게 염치에 맞느냐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안철수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평소 주변하고 상의를 잘 안 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창당을 준비하던 2014년 3월 1일인데요. 김성식 공동위원장이 JTBC의 밤샘 토론 출연해서 절대 민주당하고 통합 없다 그랬는데 안 후보는 바로 그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하고 통합한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공동위원장이던 윤여준 장관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또 대선 출마한다고 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보좌진도 전혀 모르고 방송 보고서에 알았다. 가정에 있는 보좌진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30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를 혼자 하는 것이지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독단적 태도에 대해서 불안해한 당원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일부 의견들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다른 의견들이 지금 안 들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득하고 한 정당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께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또 직접 또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안철수 후보께는 좀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이로써 주도권 토론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순서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분 후보자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 준비되셨나요? 예. 네, 40초 시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뤄낸 정권 교체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년 총선 압승해서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핵심 과제는 바로 대동단결과 대통합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소통하는 리더,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의 리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리더, 저 김기현이 승리의 길,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김기현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자의 힘만 빌려가지고 국민들 보시기에 꼴불견인 윤핵관의 힘만 빌려가지고 쉽게 당대표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윤핵관들이 쌓아놓은 성벽이 정말 두텁고 높아 보여도 우리 국민들께서 민심의 태풍을 일으켜 주신다면은 윤핵관의 성벽 따위는 전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겁니다. 저 천하람이가 반드시 당대표에 당선돼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개혁의 바람, 윤핵관을 날려버렸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무조건 이번에 당대표 선거 승리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 말씀하시죠. 예,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밤늦게까지 토론 잘 보셨습니까? 우리 저 천하람 후보가 바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황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의 바람 지금 불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힘입니다. 우리는 당대표의 자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신념과 가치가 확고한 사람, 싸워 이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이끈 후에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때는 관리형 대표가 맡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그때 당대표 도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당대표는 저 안철수가 적임자입니다. 누가 우리 태영호 의원에게 북한의 DNA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알고 잘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저 안철수에게 총선을 맡겨주시면 수도권 탈환하고 170석 압승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